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규랑 이육재입니다. 혹시 장명소를 가지 않아도 혼자서 쉽고 정확하게 좀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쉽게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아빠의 연령에 따라서 지금은 최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최소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직접 이름을 짓는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명학 책을 조금 보시고 우리가 성명학적으로 볼 때 소리 오행의 구성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기본적인 건 음양 오행이고 그 다음에 소리 오행의 구성, 그 다음에 획수 오행의 구성, 그 다음에 원형, 이정, 사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짓고 다 한다면 공부 좀 하셔야 되니까 그냥 어감 따라서 한글로 짓고 막 이러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어릴 때 선호했던 이름이 전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름 자체가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행 타는 예쁜 이름보다는 나이가 먹어서도 그냥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름을 짓는 게 좋겠고, 공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돈을 안 들이고 싶다 하시면 기본적인 공부 말씀드린 그런 걸 해놓고 어감 선택을 그렇게 해서 지어주시면 그래도 그냥 그런 거 없이 지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 귀한 아이다 하면 직접 지어주는 수고보다 누가 지었든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이름이 만약에 속임수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라면 개명한 사람이 발복을 할 수가 없어요. 애기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름을 잘 지어주게 되면 그런 후회할 일 없이 좋지 않은 일을 만날 그런 가능성을 줄여가는 거죠. 크게 무리 없이 자기 하고자 하는 일 할 수 있거든요. 귀한 자녀에게 경쟁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직접 지어주시는 이름보다는 주변에 좀 명망 있는 분을 찾아서 그냥 좀 편안한 이름을 지어드리는 것이 훨씬 길게 볼 때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육아 비용이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사하고 이름을 짓는 비용을 아까워한다 하면 자녀의 미래를 막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육아 비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접 짓는 노력보다는 장명소를 이용하는 게 좋고, 쉽게 짓는 방법은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지어서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요게 자녀의 미래를 그렇죠. 좀 더 밝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쉽게 이름 줘도 돼요 막 이런 답변을 원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하고 돈이 들어가는 방법인데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가들이 돈을 쓰니까 벌고 버니까 쓰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망하는 사람 보면 안 쓰니까 못 벌고 못 쓰니까 못 쓰고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선생님,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주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비겁이 많지 않은 사주입니다. 비겁이란 건 뭐냐면 내가 목이다 그럼 목이 많은 거예요. 금이다 금이 많은 거예요.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애드립이 없죠. 그래서 그런 사주는 연예인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정직한 일, 마르고 정직한 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연예인이라는 때는 사주는 어떤 사주가 있냐면 상관이 강한 사주, 식신상관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되는 사주가 여러 쪽이 있는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수라든지 개그맨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주로 하는 쪽이 있어요. 연기도 하고
PD도 되고 감독자도 제작되고 되는 사주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면 연예인들이 되는 사주는 식신상관 많습니다. 자기 끼를 풀어내는 것이 많고 거기에 이제 도화라고 해서 좌오묘유가 들어있으면 좌오묘는 인기거든요.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수가 아니고 편인수가 같이 있거나 편인이 들어있으면 편인은 뭐냐면 내가 목일 때 목을 도와주는 물이 편인입니다. 금일 때는 금을 도와주는 토가 편인이고요. 그럴 때 오행의 성질이 같으면 편인이라고 하고 오행의 성질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은 예를 든다 하면 아나운서라면 정인이고요. 프로듀서라면 편인이 있어줘야 돼요. 정인은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고 편인은 새로운 일을 잘 합니다. 새로운 일. 그래서 연예인 연기자들도 보면 대본대로 하는 연기가 있고요. 애드립을 잘하는 연기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편인하고 상관이 같이 들어있는 건데 암기지가 잘 안 돼요. 대본 암기가 안 되니까 외우다가 그냥 쏙 던지는 말이 애드립이 되는 거거든요. 편인은 생각이 많고 하니까. 그러나 식신상관은 주어진 대본을 잘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 식신상관이 들어가게 되면 가수라든지 말로 하는 쪽에서 능력 발휘하는 거고 연기를 하는 쪽은 그 식신상관에 인수가 들어있다든지 또 연기자의 특징은 사주가 아주 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강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기를 이틀 밤 3일 밤 세우고 한다 그럴 때 사주가 강한 사람은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밤새 이걸 해야 돼? 그러나 사주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살 혼잡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관살 혼잡. 그 중에 관살 혼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목일 때 나무를 쓰는 게 톱이겠죠, 톱. 요런 게 우리가 관살이라고 합니다, 관살. 그럴 때 오행이 같은 건 편관이라고 하고 오행이 서로 틀린 것, 음양이 틀린 것은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이를 장수의 역할이다, 장군의 역할이다, 왕의 역할이다 이런 질문을 훨씬 잘 어울리는데 편관은 그렇죠. 조폭 혹은 나쁜 악역들 막 이렇게 왜 임팩트 있게 연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의 역할하고 조폭의 역할하고 틀린 부분이 바로 편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편관만 있어도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사근사근한데 무대라는 명석을 깔아주면 안에 에너지가 막 나옵니다. 튼튼하지 않고 뭔가 끼면이 있는데 어디 없을까 하는 쪽이 연기자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연기자들 사주를 많이 분석해보고 거울의 자녀들을 많이 분석해봤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죠. 누구나 다 인기를 얻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 있는 거고요. 재능이 없다 하면 부모님은 연예인에서 자식들이 연예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식 중에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고 이름 못 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주의 구성하고 운세에 따라서 진로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연예인 사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성이 있어야 그쪽으로 들어가도 능력 발휘한다. 즉 가수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싱어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하고 작곡하는 사람이 있죠. 싱어송라이터. 여기는 그 가수만 하는 사람들은 편인이 있어도 약합니다. 그러나 작곡까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편인의 구성이 아주 좋아요. 예술적 재능은 역시 편인과 상관의 의무에 달려있다. 편관, 정관은 실행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풀어보면 아주 재밌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연예인 사주가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의 사주적 특징에 대해서 알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